이제 임산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네. 내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저도 저희 아이 태어날 때 손가락, 발가락부터 먼저 봤던 것 같아요. 네.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장애라는 것이 이제 후천적인 것이 있고 선천적인 것이 있잖아요. 네. 이 선천적인 장애는 유전자 장애가 있거나 RH 동족 면역이라는 게 있고요. 상염색체 이상 뭐 이런 장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선천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장애가 있는 그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죠. 예, 출산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장애 검사도 미리미리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참, 이 부분이, 저도 매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 검사를 했는데, 어떤 부분은 장애 검사에서 장애가 나왔는데, 막 고민을 하다 아이를 낳았대요. 근데 장애가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고 있다가 장애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집안에 이제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정말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상으로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이거는 선천적인 장애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삶을 존중해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그리고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하는 이제 이런 노동 사업 이런 것들 복지 사업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저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천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받아들이시고 이 아이의 삶을 존중하시고 키우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 참 대단하시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도 축복받으면서 자라야 되고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선천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거는 유전자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제 유전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유전병은 이제 열성 인자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뭐 우성 인자도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열성 인자 중에서 부모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자녀에게 드러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동족 면역이라는 거는 이 모체가 태아의 세포를 적으로 판단해서 이를 공격하는 항체가 형성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엄마가 이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뭐 상염색체 이상 장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운 증후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천적으로 아이들이 장애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죠. 성염색체에 관련된 이제 이상 장애도 있는데요. 사실 장애가 생긴다, 선천적인 부분이다, 태어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를 좀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후천적인 환경적 장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음주는 태아의 알코올 증후군을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음주를 하시지 않는 것을 많이 권해드려요. 네, 이거 후천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참고 통제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음주는 절대 좀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두 번째도 이제 어머니의 흡연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네, 흡연을 하시더라도 네, 이미 이제 사실 몸에 니코틴이나 이렇게 발암 물질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신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몇 달 전부터 금연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어머니가 드시는 약물의 복용이에요. 물론 이제 마약이나 카페인 다량 섭취, 뭐 커피 그래서 이제 안 드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제 카페인의 다량으로 드시게 되면 이제 그 아이의 이제 장기 형성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좀 보고돼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감기가 걸려도 이제 저희가 먹는 약, 뭐 진통제나 감기약이나 이런 것들 항생제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이제 조심스러워서 감기가 걸려도 어머님들 병원에 이게 안 가고 참으시잖아요. 예, 좀 힘들고 그렇지만 후천적인 장애를 예방하는 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약 처방 잘 받지 마시고 자연 치료 하시고 잘 이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이제 환경을 잘 관리하시는 게 이제 더 중요하겠죠. 어머니가 질병이 있으시는 경우도 장애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뭐 에이즈나 풍진, 성병에 걸리신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가 장애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어머니의 영양
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골고루 드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엽산하고 철분 보충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엽산하고 철분이 그 아이한테 가장 많이 뺏기는 예,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엽산하고 철분을 예, 임산부용으로 보충하시는 것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드시던 대로 예, 또 입덧 하시다가 땡기는 거 있잖아요. 그 애기가 먹겠다고 달라고 하는 거니까 예, 거부하지 마시고 살찔까봐 고민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가 불안했을 때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건 정서장애, 정신장애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신체적으로 정상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그 정서가 되게 불안한 상태이면 그 어머니가 느끼는 심장 박동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저희가 불안을 느끼면 저희가 그 자율신경계가 좀 그 고조가 돼요. 그래서 심장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러다 보면 아이에게 이제 제공되는 산소나 혈액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산모가 그래서 안정을 해야 된다, 예,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지금까지는 엄마 얘기했는데 아빠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빠의 흡연, 그리고 아빠의 그 약물 노출, 예, 그리고 뭐 알코올, 마약, 예, 당연히 안 좋겠죠. 뭐 기타 여러 가지로 이제 방사능이나 살충제, 사우나를 많이 가시는 것도 몸의 수분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저희 그 정자나 난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중금속은 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뭐 약물이나 뭐 물질 중독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기타 요인에서도 장애가 이제 그 후천적으로 환경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텐데요. 밖에서 항상 들리는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아이한테 반응을 해가지고 아이가 막 태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걸 태담태교라고 해요. 아이가 정서적인 안정이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데 이 태담태교가 뭐냐면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소리 들려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엄마 목소리의 주파수는 아이가 몸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잖아요. 근데 아빠 목소리 참 잘 들린다고 합니다. 왜냐면 엄마 목소리보다 저음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거는 주파수, 이 진동이 전달되는 게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태 내에 또 물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전달 잘 되는 건 아빠 목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한테 목소리 들려주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가 오늘 잘 있었어. 엄마 뱃속에서 잘 놀았어. 아빠도 보고 싶었어. 이러면서 아빠 목소리 자주 들려주시는 것들이 태교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음악 태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음악 태교에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맥박하고 비슷한 유사의 빠르기를 가진 음악이 적당합니다. 왜냐면 엄마 그 심장 박동 소리를 아이가 계속 듣거든요. 쿵떡쿵떡하고 들어요. 예, 몸 전체에 그게 진동이 울려지니까요. 이런 것하고 템포가 맞는 음악을 듣게 되면 아이가 안정감이 되겠죠. 근데 그 너무 느린 음악이나 빠른 음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템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감수성과 집중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 태교를 통해서 아이가 엄마가 느끼는 마음도 전달이 되고 그리고 집중력 같은 경우는 똑같은 패턴, 똑같은 심장박동 이런 것들을 꾸준히 들으면서 아이가 이거를 이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유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 갖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이가 집중력이 향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운동태교가 있는데 이건 순산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임신하시게 되면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보통 무거워지는 게 아니죠. 특히 이제 만삭에 가까워오는 시기가 되면 너무 몸이 무거우니까 엄마들이 이제 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쉬고 싶어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엄마한테 이제 근육량이 줄어들고 지방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엄마가 이제 출산을 할 때 쓸 수 있는 이제 힘이 좀 축적이 안 되는 거죠. 순산에 도움이 되는 운동, 뭐 걷는 것, 뭐 이제 물속에서 걷는 것 이런 무리되지 않는 상황의 운동들 참 도움이 되고요. 이제 요가나 스트레칭도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유연성에 관련된 운동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엄마가 이제 혈액순환이 또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태아의
뇌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수영, 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마가 숨도 좀 가빠져서 산소도 좀 좋은 산소가 더 많이 들어가고 예, 혈액도 좀 잘 순환이 되어서 아이한테 전해지는 혈액도 예, 이렇게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아이가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좋은 그 호흡을 하는 것들을 아이가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부성태교는 이제 아빠의 역할이겠죠. 위에 이제 태산태교에서도 나왔지만 아빠가 이제 대화를 해준다거나 엄마가 태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이제 부성태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분들 내 친구 그만 만나고 네,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네, 시간을 많이 내주시고 네, 고맙다, 사랑한다, 애쓰고 있다. 네, 이런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화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가 임신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나와 내 아내가 합하여져서 이제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아빠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엄마의 마음, 엄마의 건강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것들에 노력을 하는 게 이제 부성태교다라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슬픈 얘기를 하나 하고 강의를 마칠까 해요.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태아가 이제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 이전에 이제 임신이 종결되는 것. 첫 번째가 이제 인공유산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수술 허용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모자보건법에 뭐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네, 그 장애가 있거나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 고민의 범주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획된 임신을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되었다거나 하시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활용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수정된 모든 인간이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자연유산인데요. 자연유산의 80%는 임신 12주 이내 발생을 합니다. 3개월 이내라는 얘기죠. 이제 증상은 이제 출혈이나 배가 아프게 됩니다. 이제 원인은요, 뭐 이제 태아가 염색체가 이상이 되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산모의 신체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임신한 아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좀 안 된다거나 산모가 흡연이나 음주 등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아이가 이제 그 더 자라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다라고 이제 그 아이 스스로 저는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유산이 되거든요. 슬픈 일이지만 이것도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유산 하시고 나면 이제 아이 장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왔다 간 아이지만 왔던 아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인간으로 존중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의 과정이 정말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이 중간중간 많고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얼마나 심리적인 안정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제 환경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발달의 첫 단계가 정해지는 거다. 그리고 임신한 상태에서 엄마의 심리적 상태 그리고 엄마의 그 신체적 건강이 아이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밑에 댓글도 좀 쳐주시고요. 그렇게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 이렇게 공감하면서 첫 번째 태내기에 대한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